다음으로는 이제 자동차 사이버 보안 표준 및 보안 기술 동향입니다. 이 자동차 사이버 보안이면 아니야. 차량에 대한 어떤 적용된 IT 기술 보안 취약점이 있는 거죠. 이 보안 취약점이 있겠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차량에 어떤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통해서. 그다음에 그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되는데 이 보안 취약점이 결국 이제 보안 위협으로 발견되고 식별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안전 문제까지 이슈가 되면서 이런 어떤 사이버 보안 표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련 법규로는 이제 그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이 레귤레이션 뭐 155를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규제는 어떤 CSMS 를 그러니까 완성사 제조업체에서는 이 CSMS 인증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CSMS는 이제 ISO SA의 21434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27000 하나도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보이시는 이제 시큐어 관련된 디버그, 부트, 플래시, 액세스에 대한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제조사, 그 차량 제품에 대한 어떤 안전성 준수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버그에 대한 부분, 부팅할 때 어떤 플래싱, 액세스하는 부분에 서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는데 얘를 준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고 내용들이 설명드릴 건데 이거를 키워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표를 보면 이제 형식 승인을 받아야 어떤 차량을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차량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떤 유형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규 및 표준 동향으로 크게 그 21443이죠. 21443 2021년도에 나온 거죠. 그 차량 보안 모델이라는 가이드라인에도 언급이 된 표준인데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27000 하나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1433은 어떤 그 제품 측면이죠. 그 사이버 차량 보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차량이 외부 위협 시나리오로부터 충분히 보호된 상태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얘는 어떤 부품, 제품에 대한 부분, 자동차 부품 중심으로 제품의 중심으로 이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어떤 그 위협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부분이라면 27,000에는 전 차량의 공급망 보안, 또 공급망 공유 관련된 공급망에 대한 보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량에 대한 어떤 그 보안 전반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암호키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이제 암호키를 주입할 때 이걸 전반적으로 이제 이 암호키를 생성해서 완성된 차량의 주입까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27,000 하나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이 부분은 27,000 하나로 해서 관련된 어, 표준인데요.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이 최근에 나왔던 표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잘 알고 있는 클라우드 27017과 27018 여기 나왔었죠. 그다음에 응용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2,900, 29,100, 29,100도 개인정보 프레임워크도 나왔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키워드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IS 21433 대응을 위한 차량 내부에 대한 보안 기술. 그러니까 21433을 준수하려면 필요한 보안 기술로 시큐어, 디버그, 뭐 플래시, 부트, 액세스 그렇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 디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디버그 포트를 통해서 뭐 어떤 제어 단말기를 제어하는데 얘가 이제 보안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되면 그 암호키 비밀번호를 도니까지 제시해서 안전성을 제고하는 거죠. 이 디버거 포트가 더 이상 취약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시큐어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 단말기별로 이 단말기 ECU가 들어가 있는 단말기별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배포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 또한 그 공격 벡터, 공격 포인트, 이렇게 표현 관리가 아까 그까지 보시면 공격 포인트 지점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는 공격기 안보호 기반의 전자사면과 같은 부분으로 정상적인 어떤 시큐어 플래시를 위해서는 공급망 전 과정에 대한 어떤 공격키 무결성이 필요하다. 어떤 공격키에 대한 무결성이 확보하는 어떤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큐어 부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이제 완성품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주입 전에 이 소프트웨어가, 어, 변경이 됐는지 여부를 이제 검증하는 무결성 검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프트웨어가 주입 전에 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변경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악의적인 코드로 주입이 되어 있든가 이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주입되는 순간 같이 전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입 전에 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어떤 무결성 점검을 CQ에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CQ 액세스입니다. 이제 차량도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인증을 받은 어떤 진단기에 대해서만, 어, 허용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어떤 보안 대응 방안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 조건으로는 어떤 기밀 데이터가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체 및 부품 제조사에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생성, 관리, 전달, 폐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장은 이제 그래서 이제 공급망에 대한 그 27,000 하나의 대응을 위한 공급망에 대한 보안 기술이죠. 아까는 그 21443에 대한 보안 기술이라면 이거 27,000 하나의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보안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고요. 얘는 아까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보안 전반적인 부분이 되고, 얘는 그 암호키가 핵심이라고 했죠. 암호키 관리에 대한 핵심이. 그래서 암호키 관리 시스템, 그죠? 암호키 관리 표준, 그다음에 암호키 전달 표준 프로토콜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떤 공개키 기반에 대한 인증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증서를 이용을 위한 어떤 사설 인증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그 암호키가 이원화돼서 관리가 돼야 된다. 얘는 개발용 암호키와 양상용 암호키로 이원화해서 어떤 분리가 되어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27,000 하나에 대한 대응으로 혹은 이제 인증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보안 기술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게 이제 사이버 차량 보안은 그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라고 하고, 1433, 434, 그다음에 27,000 하나. 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제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반적인 보안 관리에 대한 부분. 핵심은 어, 키, 보안 키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